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도시를 떠나 새로 쓰는 부자 인생. 집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탈도시에 성공한 귀농 부자 29인의 리얼 스토리. 젊은 귀농 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조영민 지음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늘은 어떤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하는 책들은 또 이북이 잘 없어서요. 막연하게 부자라는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을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책인데요. 뭐 평점이나 뭐 후기와 전혀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관심사가 요즘에는 또 귀농, 치유농업 이쪽이어서 아주 잘됐다 하면서 일단은 이북으로 구매를 해서 이 책은 소개를 따로 안 해드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야지 했는데 책의 앞부분에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 조영민. 중앙일보 기자였던 저자는 전국 일대를 돌며 귀농으로 성공한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분홍의 꿈을 일군 사람들이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수많은 귀농 부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귀농이 다른 사업들과는 다르게 인생이라는 자본 전체를 걸어야 하는 중대한 도전임을 실감했다. 또한 퇴직이나 은퇴로 인한 타의적 귀농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타파하기 위한 사업의 개념으로 귀농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렇듯 변화한 귀농 트렌드에 발맞춰 전국의 귀농 부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들의 실제적인 노하우와 성공 스토리, 소중한 귀농 팁들을 정리해 젊은 귀농 부자들로 편했다. 저자는 이 책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물음표를 제기하게 됐고 결국 기자라는 명함을 버리고 귀농 부자를 목표로 인생의 로드맵을 다시 짜기에 이르렀다. 현재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인생의 경험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어 감성푸드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이 책에 소개된 29인의 귀농 부자들에게 실시간 멘토링을 받으며 본인 역시 10년 후 귀농 부자의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지은이 분이 저는 너무 흥미로워서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좀 연락을 드릴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감성푸드라는 회사는 그럼 지금 잘 운영 중일까? 이 책을 2015년에 쓰셨더라고요. 2015년이니까 사실 뭐 거의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요. 이분이 2015년에 이 책을 쓰셨을 때 본인 역시 10년 후에 귀농 부자의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글쎄요. 사실 많은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드라마 작가 조영민님, 뭐 이런 분들만 검색이 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출판사에다가 연락을 드려볼까 너무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프롤로그. 오늘은 책의 앞부분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뒤쪽 부분은 29명의 성공 사례를 모아놓은 성공 사례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그런 식으로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또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셔도 충분하니까요. 오늘은 책의 앞부분 프롤로그를 비롯해서 귀농을 어떻게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내 인생을 바꿔준 귀농 부자들. 이 책의 시작은 우연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필연으로 느껴진다. 애초에 이렇게 수십 명의 귀농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기자가 되면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나 유명 배우를 인터뷰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자 생활 4년 차에 내려온 지시는 귀농 부자들을 만나라였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터라 두려움이 앞섰다. 귀농은 은퇴한 분들이 시골 내려가 농사나 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 귀농을 조금은 시시하게 여겼던 생각들이 지역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소개받은 귀농 부자들 몇몇을 만나면서 완전히 깨졌다. 그들은 우선 자신의 매출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꺼렸다.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억대 연봉의 뒤에는 수없는 시행착오와 고난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귀농을 은퇴자의 전유물로 여기는 것 역시 편견이라고 말했다. 최근 귀농 부자들은 귀농 전부터 오직 귀농만을 생각하며 몇 년씩 연구하고 공부한 이들이 대다수였다. 가족이 해체될 지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귀농에 성공한 이들의 얼굴에는 강인함과 더불어 깊은 인생 내공이 녹아 있었다. 한번 인터뷰를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재밌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의 갖가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뤄낸 이들답게 자신만의 목표, 의지, 철학이 확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귀농 부자들을 인터뷰하는 일에 흥이 붙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도 이 집 달걀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당장 그 달걀 농장이 어디냐며 찾아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많은 귀농 부자들을 만나며 느낀 귀농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귀농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수성가가 가능하다. 3년 동안 귀농을 준비해서 은퇴 후 자연에서 연금을 받는 대기업 출신의 귀농인, 전통 식초 하나에 집중해 우직하게 성공한 군인 출신의 귀농인 등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소위 금수저 출신이 아니어도 부자가 된 이들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은퇴 후에도 나이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두 번째 매력은 귀농이 지금 현실에서 유일한 블루오션이라는 것이다.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한 후 희귀 아이템으로 대박을 친 30대 젊은 귀농인, 착실한 준비로 지자체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여장부 스타일의 귀농인 등 도시에서는 기껏해야 자영업만 생각했던 이들이 시골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다양한 영역으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귀농이다. 도시에 집중된 인구가 분산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니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얻는데도 용이하다. 이 책의 말미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숨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수록했다. 이처럼 귀농은 이전과는 다르게 젊어졌고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공부에 공부를 거듭하고 있다. 이 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더 많은 성공 사례를 찾아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단 한 명의 귀농 부자를 만나기 위해 왕복 5시간 거리를 운전한 적도 있었지만 피곤을 느끼지 못했다. 농촌이라는 생소한 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귀농 부자들의 삶이 좋았기 때문이다. 열정적인 여러 귀농 부자들을 만나 인생의 지혜를 얻으며 내 인생 또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매달 수혈받는 월급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고 있던 나에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이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줬듯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숨겨진 열정과
본능을 일깨워 주기를 기대해 본다. 파트 1. 젊은 귀농 부자들은 무엇이 다를까? 귀농도 사업이다.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펼쳐내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그동안 수많은 귀농인들을 만났고 그중 귀농 부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추려 이 책에 정리했다. 그렇다면 이 책에 소개된 29명의 귀농 부자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였다. 귀농하면 머릿속에 여유있고 낭만적인 전원생활을 떠올리는 이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귀농 생활의 행복과 낭만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29명의 귀농 부자들 중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행복과 낭만을 꿈꾸며 농촌을 찾은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5년 전 29세의 나이로 귀농에 뛰어든 진모 씨. 필자와 군대 동기였던 그는 대학을 자퇴한 후 일용직으로 일하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에서 벼농사를 시작했다.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찾게 된 시골 생활은 그에게 고난과 시련만을 안겨준 나날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따라 하려고 하니 도저히 감이 잡혀야 말이지. 막연히 시골로 오면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 현재 그는 거주하는 곳 인근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교육을 받으며 귀농 부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중이다. 그는 귀농을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의 매스컴에서 나온 일부분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 환상을 갖고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며 귀농의 낭만은 지극히 현실적인 낭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귀농도 사업으로 생각하라. 그렇다면 이 책에 담겨있는 29명의 소위 귀농 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귀농도 사업이다라는 마음가짐이다. 내가 직접 만난 귀농 부자들은 모두 귀농을 농촌에서 펼치는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템 선택, 입지 조건 등이 중요하듯 귀농 부자들도 작물 선택과 귀농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투자 대비 수익성을 꼼꼼히 따졌다. 물론 자신이 투여한 노동의 대가도 수익성의 일부분이다. 29명의 귀농 부자들 중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며 연소득 30억 원을 벌어들이는 유강선 B&B 농원 대표는 귀농을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어설프고 서툴더라도 자신만의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봐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대표는 잘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로 투자자까지 유치하며 큰 재미를 봤다. 이건 딱 내 스타일. 두꺼운 귀를 가져라. 귀농을 사업으로 생각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리라 믿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다. 귀농 부자들의 성공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공통적으로 발생한 키워드는 목표, 고집, 즐거움, 시간이었다. 이는 귀농의 4대 중요 요소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귀농은 사업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갖고 사업에 뛰어들지가 중요하다. 만약 본인 수중에 2억 원이 있다고 치자. 그럼 그 돈으로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이며 투자 대비 얼마를 벌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지 따져봐야 한다. 2억 원을 투자했지만 한 달에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면 귀농해서 돈을 벌겠다는 각오가 무색해질 뿐이다. 목표를 세웠다면 달성을 위한 노력은 필수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집이 필요하다. 귀농은 거주지를 옮겨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부침이 많다.
하지만 확실한 목표를 세웠다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자신만의 고집으로 이를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자, 책의 내용을 조금 넘어가서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고집을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집을 착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착각에 빠진 것을 고집 혹은 신념이라 생각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나 귀농 성공 경험자들의 조언을 충분히 유의해서 듣고 가능성이 0%인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아산 농업기술센터 이정희 과장은 토지에 맞지 않는 작물 선택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여기서도 제가 참 이 책이 물론 귀농 부자들의 내용을 딱 한정 지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어진 책이지만 저희 여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다 충족되고 또 마케팅 분야에서도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시장 조사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뇌피셜이라고 하죠. 소위 내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맞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착각으로 어떤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그게 사실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것이랑 실제 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그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장 조사, 시장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농사의 경우에는 어떤 작물이 실제로 재배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부분 참 저도 많이 와 닿았습니다. 또 하나의 성공 요소는 시간이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생각해보라. 작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농사를 시작한 뒤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만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정원을 가꾸고 집을 만들어가는 것도 1년 이상은 반복해야 자리가 잡힌다. 시골에 살며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게 또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 시골처럼 인프라가 조금 덜 갖춰진 지역에서는요, 시간이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저도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또 제가 의외로 땅과 흙을 가까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농사를 너무 좋아하고요. 자연을 사랑하고 또 내가 자라온 지역, 자연 환경을 사랑하지만 저는 그 인프라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지방이라는 곳, 그 시골이라는 그 지역들에서 항상 어떤 답답함을 느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상한 완벽주의가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모든 인프라를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골 자연 모두 좋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용이함, 또 배달 음식이 잘 배달되는 그런 편리한 환경,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귀농이라고 하면 시골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유용함으로부터 사실은 거리를 두는 것이라서 서울에서만 혹은 대도시에서만 자라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귀농인들이 2년을 다 못 채우고 기술적인 부분의 어려움보다는 되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피력하시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그 분석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런 분들에게 미리 이런 내용을 숙지를 시켜서 정보를 충분히 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은 사람들, 또 도전의식이 충분한 사람들, 자기만의 철학과 고집이 준비가 된 사람, 혹은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자연에서의 삶이 정확하게 자신의 삶의 목표라면 그런 고집과 철학은 또 같이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상담 서비스나 함께 가치를 찾아가고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서비스, 농산품을 활용해서 제2의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생각을 생각으로만 가지지 않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요즘에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멘토들께서, 책에서 만난 멘토들께서 그러하셨듯이 구체적인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룰 때는, 부자의 길로 갈 때는 어떤 막연함도 나름 괜찮다. 그러니까 충분히 현실적인 계획을 다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뒤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책을 통해 배운 게 있으니까 저도 일단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귀농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정보를 모으고 제가 더 많은 젊은 귀농인을 저처럼 자연을 좋아하는데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곳에 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독려해서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요즘 저의 좀 핵심 목표입니다. 자, 그 뒤에 이 책에서 또 제가 참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귀농과 자영업, 직장 생활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정말 현실적이고 꼭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귀농 생활과 직장 생활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고 또 우리의 노동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귀농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분명 매력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또 잘된 이렇게 29인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낭만과 현실을 잘 구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또 이 저자께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젊은 귀농인들께서 아마 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자연과 함께하는 뭔가 느긋한 모습,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판타지를 가지고 귀농을 선택을 하셨다가 현실의 벽에 많이 부딪히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그렇게 또 강조를 하신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착각. 귀농은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삶의 터전이 바뀌기 때문에 보통은 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이주를 하시고, 물론 요즘의 트렌드는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 2015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제가 2022년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요즘에는 1인 가구의 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요. 그 부분도 좀 저를 설레게 합니다. 저도 아직 가정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같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귀농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 뒤로도 책 내용에서는 이제 미래의 내용을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도 소개를 하시고 또 중요한 챕터 완벽한 귀농을 만드는 7단계.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 뒤로는 3년만 준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3 플러스 3 법칙, 3년의 준비, 3년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고부가 가치가 살 길이다.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라.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책이고요. 그 뒤로는요, 29인의 성공 스토리. 각자 개인마다 어떤 사연이 있고 또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로 금전적인 이 지역, 시골이라는 환경에서 심지어 재정적인 부를 일궈내셨는지 그런 사례가 29개나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충분히 재미있게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또 11월이니까 이렇게 또 감기의 시즌이 또 다가왔네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막 목이 턱 막혀서 이상한 소리를 좀 내고 그랬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저는 감기를 피할 수 없어서 네, 그냥 이렇게 집에서 네, 커피의 힘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